나는 아직도 거실 한쪽에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검은 리본 아래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사진만이 이제 내 곁에 남았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 아이는 내 앞에서 엄마 괜찮아 하며 웃었는데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웃었고 이웃과 인사할 때도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연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순간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진짜 내 삶인가?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집안이 조용할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언제 마주하시나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무엇인지를. 2년 전 가을 오후 3시에 울린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며칠 전부터 민호가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단순한 체증인 줄만 알았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신호는 있었어요. 민호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잘 안 먹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직장 스트레스려니 했어요. 어머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희귀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발소리도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고 가슴이 꽉 막혔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죠.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때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그 손이 지금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는데. 27살 아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왜 민호를.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긴 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민호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한때는 통통했던 얼굴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더 힘든 건 딸 지영이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안 좋은 거야? 25살 딸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는 그날부터 말을 잃었어요. 집에서도 조용히 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눈빛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더 심했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와서는 소파에서 잠들곤 했죠. 당신이 민호를 더 잘 챙겼어야 했어. 어느 날 밤 남편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더 해야 했다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어요. 아픈 건 민호인데 정작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더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죽어가면서도 가족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해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때부터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더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민호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민호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애가 마지막으로 쓰던 수첩이 놓여 있어요. 엄마한테 고마워요라고 삐뚤빼뚤 적힌 글씨가 바래지지 않고 남아있죠. 옷장을 열면 군복이 걸려 있어요. 민호가 군 제대하고 나서 이제 진짜 어른이 됐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그 군복이, 신발장에는 민호가 신던 운동화가 있어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알 수 있죠.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깰 때면 민호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엄마, 물 좀 갖다 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민호 방으로 뛰어가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죠. 텅 빈 침대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날은 그 방에 들어가서 민호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어요.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지영이가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려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오빠도 이런 엄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영이 말이 맞아요. 민호는 항상 말했거든요. 엄마, 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거야. 엄마도 강한 사람이니까 함께 이겨내자. 그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죠? 27살,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을 어떻게 보내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수첩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에게라고 적힌 그 애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평생 저와 지영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알아요. 엄마의 꿈도, 엄마의 시간도, 모든 걸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한 시간이에요. 엄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제발,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지영이도 많이 도와주세요. 지영이도 저만큼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항상 엄마를 지켜볼게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민호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민호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지영이를 불렀어요.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호도 그걸 원할 거야. 지영이가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얼마 만에 포옹인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이제 너를 보내줄게. 고마웠어, 우리 아들.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이 준 사랑까지 함께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민호는 제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였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민호의 사진에 말해요. 민호야, 오늘도 엄마가 열심히 살아볼게. 지영이랑 함께
엄마도 행복해질게. 그리고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엄마, 그거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혹시 말할 수 없는 상실을 겪고 계시다면 그 아픔을 혼자 삼키지 마세요. 떠난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